일단 이제 제가 출마 기자회견 할 적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끝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뭐 송시당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민주노동당 시장 후보였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당이 통합진보당에서 정의당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당은 신생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잠바 입고 정의당 딱 마크 들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무슨 당인지 잘 몰라요. 그런 지점에서 보면 이제 제 첫 번째 임무가 이제 당을 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인천 내지는 한국의 어떤 비전이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임무고, 그래서 저게 이제 야권 연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냐 이기냐의 뭐 어떤 뭐 이런 게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거라고 봤을 적에 이제 그런 거는 저한테는 이제 부차적이 돼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야권 연대하자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필요해서 얘기를 한다라면 또 고민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지난 4년간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이러기보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장이 둘이나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시켜야 되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제가 보기엔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시정부에서 비판했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극복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범이랄까 전형들을 세웠고, 이제 도시 재개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굉이부리 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원주민이 그대로 있으면서 어쨌든 환경 개선 사업을 했고, 뭐 죽어 있던 뭐 화수부도 다시 살려냈고, 몇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이제 뭐 송림동 그 지하차도 그것도 이제 아주 멋있는 공간으로 꾸려놨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돈 안 들이고 뭐 남동의 행복한 재단 뭐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뭐 치과 의사 뭐 주치의 제도라든가 이런 이제 전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구청장을 이제 단서시켜야 되는 이제 이런 임무도 있고 이런데, 근데 이제 자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통합신당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또 다시 이제 뭐 요동치고 있긴 한데, 현재까지의 스탠스는 어쨌든 간다, 완주한다라는 거고, 그래야 뭐 당을 좀 알려고 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드렸잖아요. 쪽팔리게. 덧붙이면 오늘 이게 수도권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정의당 입장에서 그럴 텐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이제 대승적 측면에서 불출마하기로 정의당이 오늘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장 김성진 후보의 어떤 포지션과 역할이 매우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더 책임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뭐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그 시도당 연석회의 한 것도 이제 이게 뭐디야 이러고 이제 회의가 이제 열린 거고, 일단은 이제 하나 봐주셔야 될 게 그만큼 이제 정의당은 유연하다 뭐 이런 게 이제 하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박원순 시장이 나와, 그리고 경기도에 김상권 도지사가 나와. 그런데 우리가 뭐 지분 얻자고 뭐 거기 껴야 돼? 뭐 이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순진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뭐 이런 거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한편에 이제 깔려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야권연대 얘기는 제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이제 의지는 그렇다라는 거고 이제 그거는 향후 더 가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여론조사 잘 나오시더만 뭐 하고 싶겠어요? 그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제 유정복 전 장관. 왜 나는 안 끼워 넣는 거야, 그게? 이학재 의원 막 이렇게 불출마 선언, 여기도 막 잘 모르겠는데. 소수 정당의 서름이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노동자 그 교육 전문가로서 지금 인천시의 지난 4년을 평가하신다면은 과연 노동자로서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인천이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김성진 후보의 공약 중에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갖는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노동 이제 의제로 놓고 보면 그다음에 떠나지 않고 인천이 이제 사실 공업 지역이었고 노동자 밀집 지역이었고 그랬는데 많이 떠나갔어요. 많이 떠나가고 이러면서 지역 경제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뭐 다 아시겠지만 대우자동차였다가 지금 한국 GM으로 바뀌었지만 여기도 지금 굉장히 불안정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2001년도에 1,750명 정리해고를 한번 거치고 그리고 이제 GM으로 인수되었다가 지금 한국 GM으로 이제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군산 공장 같은 경우는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는 이제 불안정성들이 굉장히 크다 인천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있고 인천이 이제 뭐 280만 인구 중에 이제 노동자들이 뭐 110만, 130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당히 많은 반수에 가까운 이제 분들이 있는데 저희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함이 있다. 이제 뭐 송영길 시장 체제에서 일정 부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을 이제 정규직화하는 뭐 완전 정규직은 아니죠. 이제 계약직이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좀 무기계약화한다거나 뭐 상시적 고용을 최소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푼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뭐 평가를 좀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공장들이 떠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이 매우 부재하고 또한 뭐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을 문제 우리가 뭐 가불 문제 얘기할 때 중소업체들에게 원가 불공정 문제라든가 하도급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이제 김성진 후보가 매년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저는 이제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차원에서도 이렇게 일정하게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제 저희가 진보적인 구청장들 두 분이 계신 남동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굉장히 이렇게 공세적으로 이렇게 좀 전화해 갔던 것들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들도 뭐 일자리 센터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실험하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보적인 어떤 의제와 아젠다를 갖고 있는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역할을 할 때 충분히 지자체장으로서도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좀 지자체들이 그동안의 어떤 보수 여당에서부터 좀 일정한 민주적 야당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긴 하지만 많이 각성돼야 될 게 많이 변화돼야 될 게 많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정의당은 이제 어떤 기반을 이제 노동자의 어떤 기반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과거의 어떤 뿌리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조금은 아픈 질문입니다만은 참 아이러니하게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한 어떤 국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표를 얻어서 네? 뭐 원내 다수당이 됐든 간에 뭐가 이렇게 좀 이루어져가지고 구청장도 많고 그러게 말입니다. 많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니 정작 노동자들이 사실 자기를 대변해주는 정당한테 표를 주지 않고 오히려 무슨 민주당이든 아니면 새누리당이든 이렇게 표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원인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이.
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아니 민주주의는 뭐 정당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당 정치 아닌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에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도 그 안철수 새정치연합과 합당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가져야 될 어떤 또 이제 이데올로기 방식으로 간 거고, 새누리당의 경우는 더욱더 무책임하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공약이었는데 공약도 파괴해버리고, 예, 무공천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 공약 파괴하고, 지금 딱 들고 나오는 거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공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이랬는데, 뭐 인천에서 우리 딱 보더라도 예, 유정복 장관 내려보내고 이학재 의원 한 며칠 동안 가만히 있더니 딱 기자회견하고 오늘 서로 포옹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정말로 이제 진보 정치가 기태 정치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정치 모델이 어렵지만 가장 정당 정치 모델을 만들어 왔고, 그런 조건 하에서 진보 정치가 이제 국민들에게 아직 깊이 못 다가가고 이렇게 약간의 불안함을 준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방식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자들도 서서히 이렇게 뭉쳐지고 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만들고 어쨌든 13석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현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여튼 뭔가 새로운 거를 바라는 거죠. 국민들이. 뭐 내용이 있건 없건 간에 그렇게 이제 대표를 했는데, 어쩌면 13석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걸 지키지는 못한 거죠. 그런 지점에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이른바 진보 정치 운동을 한다는 인간들이 이제 대호각성해야 될 대목들인데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에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보면 이런 것도 있죠.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준다 그랬다가 못 줘. 70%만 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분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뻥쳐? 왜 쌩까? 아, 이거 편집 좀 해주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그러지 않아요. 나라에서 돈이 없다는데. 그 철도 민영화도 국민적인 합의가 없으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99%를 위한 정치할 적에 박근혜 대통령은 100%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99%보다 100%가 더 마음이 와닿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국민을 딱 반으로 갈라놔 버렸어요. 뭐 반 얘기는 안 들어. 근데 이게 뭐지? 정당이라는 게 원래 자기 이해를 대변해주는 사람을 찍어야지 그게 성립이 되는 게 정당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는 노동자 정당을 찍어야 돼.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찍어야 돼.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복지를 정말 위하는 당에 찍어야 돼. 근데 안 돼요. 뭘까? 결국 이데올로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반공이니 뭐 종북이니 뭐 이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주의고. 그러니까 계속 갈라내면 어쨌든 갈라치는 만큼의 이제 고정 지지층이 있으니까 그걸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참 비애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여튼 근본적인 거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철도 민영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퍼뜩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송도 이제 그 신도시를 부지를 이제 판 거에 대해서 철도 민영화보다도 더 안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다른 이제 기자회견 하신 데에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그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주로는 이제 그 터미널 부지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송도 요 부분은 이제 같이 이제 거론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송도 부지나 뭐 청라 부지나 이런 거는 원래는 이제